재수 씨, 애 생각하면 자존심 좀 버려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학부모들, 학생들, 심지어 제 딸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말해보세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럼 학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원장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몰랐거든요.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46살 여자입니다.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18년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냥 조용히 제 일만 하는 사람이었죠.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면 웬만하면 웃고 넘깁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는 편이고요.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봤어요.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실제로 저는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화를 내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고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다 기억하고, 다 기록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겁니다. 딸도 모르고요. 특히 차민석 원장님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날까지 끝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무릎 꿇으라고 말했던 그날이요. 하지만 제가 참았던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제대로 된 때를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 잘 들으면 이용당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엔 이긴다는 거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웃으면서 사람을 짓밟는 사람과 조용히 준비하던 사람의 이야기요.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무릎을 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차민석 원장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죠. 그때 우리 집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구직 사이트만 들여다봤고 저는 급식실 일 끝나고 저녁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에만 있었고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한참을 통화하고 난 뒤였어요. 여보, 민석이 형이 연락 왔어. 민석이 형이요. 남편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 말로는 학교 다닐 때 잘해줬던 선배라고 했어요. 형이 학원 여러 개 운영하는데 거기 행정실 자리 하나 있대. 남편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야, 후배가 힘든데 형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를 준다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 좋네. 한번 만나봐. 며칠 뒤 남편이 차민석 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형이 진짜 대단해. 학원만 3개야. 전주 시내에서 제일 크대. 남편은 신이 나서 말했죠. 나보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대. 월급은 좀 적어도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차민석 원장님 학원 행정실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요. 월급도 약속한 날에 들어왔습니다. 적긴 했지만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원장님이 우리 집 일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 보였습니다. 재수 씨는 뭐해? 남편이 제 직업을 말했죠. 아, 급식실. 좋지. 안정적이고. 그 말투가 묘했어요. 좋다고 하면서도 뭔가 낮춰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남편 생일 때였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형이 직접 챙겨준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딸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은 벌써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웃으면서 우릴 맞았죠. 아, 재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악수하는 힘이 너무 셌죠. 애가 이렇게 컸어? 예쁘게 생겼네. 딸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식사 내내 차민석 원장님이 말을 주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 학원 이야기, 성공 이야기요. 남편은 감탄하며 들었죠. 저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재수 씨, 급식실 일하면 냄새 많이 배지 않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좀 배요. 그래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가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확인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요. 식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그 뒤로 차민석 원장님은 자주 우리 집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애는 학원 다녀? 성적은 어때? 재수 씨는 건강은 괜찮아? 처음엔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건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거구나.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형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번 달 학원 운영비가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2달치 줄게. 그렇게 말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형이 그럴 사람 아니야. 잠깐 어려운 거지. 다음 달이 됐습니다. 월급은 한 달치만 들어왔어요. 남편이 차민석 원장님한테 전화했죠. 형, 지난달 것은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미안하다.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큰일도 아닌 것처럼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형이 힘든가 봐. 조금만 기다리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남편은 모를까요? 도와주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를요. 그 뒤로도 월급은 계속 밀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남편은 계속 기다렸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 시간을 늘렸죠. 차민석 원장님은 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교묘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사람을 깎아내렸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재수 씨, 오늘 머리 좀 그렇네요? 학원 앞에서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 급식실에서 일하다 온 참이었죠. 머리가 좀 흐트러져 있었을 겁니다. 급식실 일하면 냄새 많이 배지 않아요? 조심해야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죠. 네, 원장님. 조심할게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뭐, 그냥 농담 아니겠어? 원장님 원래 그래. 농담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죠. 아, 재수 씨. 장 보세요? 네, 원장님. 요즘 애들은 학원 다녀야 하는데 재수 씨 딸은 안 다니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딸은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제가 대답했죠. 차민석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혼자서 하기 힘든데. 엄마가 그 정도면 애가 불쌍하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그 정도면.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엄마라서요. 하지만 표정은 안 보였어요. 딸 앞에선 괜찮은 척했죠. 그런데 더 심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원장님이 커피 사신대. 저는 일 끝나고 카페로 갔죠. 차민석 원장님이 벌써 앉아 있었어요. 옆엔 다른 학원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아, 재수 씨 오셨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었죠. 차민석 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요즘 급식실 일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급식실 일은 좀 힘들지 않나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차민석 원장님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급식실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카페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재수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밥 먹는 거죠. 칭찬처럼 들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그 자리에 가둬두는 말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남편이 말했어요. 원장님이 칭찬하시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모르죠. 더 심해진 건 딸 앞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딸을 학원에 데려간 날이었어요. 차민석 원장님이 상담을 해준다고 했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차민석 원장님이 웃으며 맞았어요. 어머, 딸이 이렇게 컸어? 진짜 예쁘네. 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성적표 좀 볼게요.
딸이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차민석 원장님이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오, 성적 괜찮네. 특히 수학이 좋아. 딸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아깝다. 이 정도 실력이면 학원 다니면 훨씬 더 잘할 텐데.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차민석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재수 씨, 애 학원은 보내야죠. 이 정도면.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알고 있다고만 하면 뭐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차민석 원장님이 웃었습니다. 공부 잘해도 집안이 이 모양이면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원장님, 그건 좀. 제가 말을 꺼냈지만 차민석 원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집에 오는 길 딸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은 못했지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원장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원장님이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하는 말이야. 이해 좀 해. 이해하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해야겠구나. 그 뒤로 차민석 원장님의 말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 늘 저를 끄집어냈어요. 재수 씨네는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재수 씨 남편은 제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때가 오면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남편에게 말했대요. 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진로 설명회 있어. 학부모들 많이 온다. 네, 형. 재수 씨도 데려와. 애 진로 상담해 줄게. 남편이 기뻐하며 집에 왔습니다. 여보, 원장님이 우리 딸 진로 상담해 준대.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진로 상담을 해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니 거절할 수 없었죠.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걸 알게 된 건 2달 전쯤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또 밀렸을 때였죠. 남편은 이번에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형이 힘든 시기야. 조금만 참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죠.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차민석 학원 전주. 처음엔 별로 안 나왔습니다. 학원 홍보 글이나 수강 후기 정도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검색어를 바꿔가며 계속 찾았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이상한 글 하나를 발견했죠. 스타학원 체불 임금 관련 문의. 게시판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스타학원에서 2년 일했습니다. 마지막 3달 월급을 못 받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저도요. 저는 4달 밀렸어요. 원장님이 학원 이름 바꾸고 사라졌어요. 사업자 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더 찾아봤어요. 에이스 학원, 뉴비전 학원, 차민석 원장님이 운영했다는 학원들이었죠. 전부 비슷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체불, 차명 운영, 선입금 사기.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면 믿을까요? 남편은 차민석 원장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급식실 일이 끝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로 더 자세히 검색했죠.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차민석 원장님 이름을 쳤습니다. 학원이 3개였죠. 스타학원, 에이스학원, 뉴비전학원. 더 파고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체불 진정 기록을 찾아봤죠. 스타학원 관련 진정이 3건, 에이스학원 관련 진정이 5건, 전부 임금 체불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날짜, 진정 내용, 처리 결과까지요. 학부모 커뮤니티도 뒤졌어요. 뉴비전학원 선입금 환불 안 해줌. 원장님 연락 두절. 사업자 바꿔서 도망갔어요. 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전부 캡처했죠. 작은 수첩을 샀어요. 거기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학원 이름이 바뀌었는지, 언제 체불 진정이 들어갔는지, 언제 사업자가 변경됐는지 하나하나 적었어요. 밤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학원 행정실 직원이 또 그만뒀거든요. 이번엔 3명이 한꺼번에요.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행정실 사람들이 다 나갔어. 왜? 모르겠어. 형이 개인 사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3명이 동시에 개인 사정일 리 없잖아요. 다음 날 저는 그 직원 중 1명을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죠. 마트에서 마주친 척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봤었죠? 그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급을 5달째 못 받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5달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어요. 이번엔 집단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은 정말 사기꾼이구나. 남편도 곧 당할 거구나. 그럼 남편분도 조심하세요.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 직원이 조용히 말했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움직여야 한다고요. 다음 날 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학원 불법 운영 신고하려고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명 운영과 체불 임금, 선입금 사기입니다. 자료 있으세요? 네, 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전부 보냈어요. 캡처한 게시글, 사업자 조회 결과, 체불 진정 기록, 날짜별로 정리한 수첩 내용까지요. 교육청 담당자가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조사 들어가야겠는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안도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했어요. 남편 월급 체불 건으로요. 몇 개월 밀렸나요? 3달입니다. 증거 있어요. 보내주세요. 남편 통장 내역을 캡처해서 보냈죠.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3달의 기록이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차명 운영과 탈세 의심 건으로요. 사업자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료 있으세요? 네, 전부 있습니다. 사업자 조회 결과를 보냈죠. 세무서에서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신고를 마친 게 2주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진로 설명회 2주 전이었죠.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현장 점검 나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날이 바로 진로 설명의 날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을 만나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재수 씨. 토요일에 꼭 오세요. 네, 갈게요. 차민석 원장님은 저를 여전히 만만하게 봤죠. 조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원장님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요.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로 설명회 가야지. 응, 알아. 딸도 준비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옷이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끝내는 날이었거든요. 학교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자리에 앉았죠. 남편은 행정실 일 때문에 무대 뒤에 있었어요. 차민석 원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웃으면서 자신감 넘치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오늘이 어떤 날인지요.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차민석 원장님은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중간쯤 저를 불렀어요. 자, 여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말했어요. 이분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신다고 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차민석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말이요. 재수 씨, 애 생각하면 자존심 좀 버려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말해보세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럼 학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제가 준비한 모든 걸 꺼낼 시간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민석 원장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원장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학비 말고요. 차민석 원장님의 웃음이 살짝 굳었습니다. 채불 임금부터 정리하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차민석 원장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재수 씨, 지금 무슨 말을? 원장님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행정실 직원들 급여 5달 밀렸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어요. 학부모 선입금은 운영비로 쓰셨고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차민석 원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재수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학원 이름도 계속 바꾸셨죠. 스타학원, 에이스학원, 뉴비전 학원. 차민석 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업자 명의도 전부 다르고요. 차명 운영이죠. 강당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학부모 한 분이 소리쳤죠. 차민석 원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2022년 11월 스타학원 체불 진정 3건.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2023년 3월 에이스학원으로 명예 변경.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에이스학원 체불 진정 5건. 차민석 원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향해 걸어왔죠. 재수 씨, 이러지 마세요. 얘기 좀 합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증거는 전부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선입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불이 사실이면 학원 운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환불해 주세요. 차민석 원장님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란은 더 커졌죠. 그때였어요.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 4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교육청 점검팀이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연락했던 그 사람들이요. 교육청 점검팀입니다. 앞장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정기점검차 나왔습니다. 원장님 계십니까? 차민석 원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입니다만. 목소리가 갈라졌죠. 점검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원 운영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차민석 원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죠. 차민석 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당신이 신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사이가. 차민석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이요? 저는 웃었어요. 원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차민석 원장님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검팀이 재촉했어요. 원장님, 서류 확인 좀 하시죠. 차민석 원장님이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갔어요. 점검팀을 따라 강당을 나갔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딸이 제 팔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딸을 안았죠. 괜찮아. 다 끝났어.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죠. 주변 학부모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알게 됐네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또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환불 요구해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딸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봤죠.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했으면 믿었어? 저는 조용히 물었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장님만 믿고 당신 말은 안 들었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체불 임금과 선입금 환불 조치도 진행된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죠. 다음 주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남편 체불 임금 전액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차민석 원장님 계좌가 압류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울었어요. 여보, 다 받을 수 있대. 기쁨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차민석 원장님이 동네에서 사라졌어요. 학원은 문을 닫았고 연락도 안 됐죠. 나중에 들으니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못 버텼다고 합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자책하고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내가 원장님만 믿었다.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이제 지나간 일이야. 괜찮아.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남편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딸은 그 일 이후로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게 말했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넌 이미 강해. 엄마가 봤어. 그날 강당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떨리면서도 끝까지 함께 있어줬죠.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고깃집에 갔어요. 식사 내내 웃고 떠들었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동안 적었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사건, 증거들. 저는 그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2024년 3월 15일. 끝.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결국엔 이긴다고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요. 때를 기다리고
증거를 모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어요. 딸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마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칼칼했죠.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내가 할게. 괜찮아? 응.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칼질 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강당에 섰던 순간 차민석 원장님의 얼굴, 교육청 점검팀이 들어왔을 때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차민석 원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체불 임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조 중이고요. 선입금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죠. 원장님, 계좌 압류 절차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안도했어요. 적어도 시작은 됐구나.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였대요. 체불 임금 지급 명령 나왔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 달치 전부 받을 수 있대. 정말? 응. 2주 안에 입금될 거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차민석 원장님 소문이 돌았어요. 학원 문 닫았다. 사기꾼이었다. 도망갔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남편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체불 임금 전액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정말 들어왔어. 저도 같이 봤죠.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석 달치 월급이요.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응,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공고를 봤대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으로 가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할 거야.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딸은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가능성이 있었어요. 엄마,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딸이 제 품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남편은 새 직장에 합격했고 딸은 장학금을 받았죠. 저는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저는 급식실 조리사입니다. 그 말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어느 날 마트에서 그날 강당에 있었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학부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환불 다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잘 됐네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제때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죠. 남편은 요즘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의견도 말해요. 딸은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받게 된 거예요. 학원은 다니지 않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죠.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요?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죠. 손에는 여전히 낡은 장갑을 끼고 있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삶을 낮춰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말하죠. 저는 급식실 조리사입니다. 그 말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요즘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강당에 있었던 학부모들이죠. 그분들은 저를 보면 인사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지난주에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무섭지 않았어? 강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서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말하는 것도 차민석 원장님과 맞서는 것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요. 딸이 엄마를 보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라고 배우는 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어요.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보고 있었잖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보여준 게 딸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참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순간을요. 제가 그날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걸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요. 조용히 준비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